빨리 하자. 자, 가자. 자, 왜 뭐냐? 자, 얘는 이제 실제로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제 철삼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전이금속이 자, 여기 이제 H2O, 이 H2O의 이제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산소가 있고 슈쇼, 슈쇼, 땡땡, 땡땡. 자, 이렇게 비공모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H2O의 루이스 구조죠. 맞나요? 그럼 얘가 철삼가가 물 속에 들어가면 누구를 맞닥뜨릴 것이냐? 물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때 물이 가지고 있는 요 산소의 비공모 전자가 철에 이압하고 전자 쌍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진 화학결합 물질이 바로 요건데 이때 이런 식의 전이 금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주는 요런 화학종을 이 분야에서 딱히 부르는,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바로 리간드입니다. 자, 리간드는 번역이 없습니다. 우리말로도 그냥 리간드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어요?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금속에게 전자쌍을 주는 제공하는 비금속 화학종 이것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를 가지고 철이랑 결합을 한 건데 그게 하필 뭐 분자가 몇 개 들러붙은 거예요. 6개가 들러붙었고 그때 뭐 배위수가 6이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뭐 그건 당장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하튼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물질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위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착화합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삼가를 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이제 H2O가 6개 붙게 되는데 철의 원래 산화수가 얼마예요? 철의 원래 산화수가 3가 플러스죠. 그런데 H2O는 원래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원래 중성이기 때문에 3 플러스의 중성이 더해지면 전체 이온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전체 이온가는 3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도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놀라웠게도 이런 식의 가수 분해 반응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붙어있는 H2O 중 하나가 OH로 바뀌면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 그렇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H2O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OH-는 1- 음이온이잖아. OH1-.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철은 원래부터 3 플러스였으니까 3 플러스 중성 마이너스 더하면 전체 이온가는 얼마예요? 2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1 플러스 양이온이 떨어져 나온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도 평형상수가 있는데 그 평형상수가 지금 이 정도 값인가 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평형상수 속에서 H 플러스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덕에 수용액 전체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산성 조건이 되겠죠. 산성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산성 조건이 됐을 때 그 수용액 중에 H 플러스 농도를 구해보아라 라는 것이 서울대 입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 수 있지요. 자, 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 반응 양론. 자, 반응 양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요 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에 요 철삼가가 얼마나 있었다고요? 0.10몰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0.10몰 넣어주면 물속에서는 100% 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0.10몰이 이렇게 있었고, 자, 그 중에 일부가 반응을 하겠죠. 얼마나 반응을 하냐면 X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X만큼 생기고 또 X만큼 생기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짜자자잔 끝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0.10 빼기 X X X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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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평행상수 K는 당연히 정의상 뭐분의 뭐겠어요? 정의상 예분의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0.10 빼기 X 나누분의 X제곱. 그래서 저기 있는 저 X를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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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때 이 K 값이 얼마냐? 봤더니 이 정도인 거야. 0.01.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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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이제 X 구하기. X 구하기. 첫 번째 1. 근사적 방법.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잖아? 그럼 얘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X를 무시해보자. 왜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K 값이 좀 작구나. 평행상수가 작으면 정반응으로 잘 가요? 잘 안 가요? 정반응으로 잘 안 가죠. 그래서 그 반응 진행 정도가 작다고 생각해서 X를 무시하자는 거죠. 사실 이런 테크닉은 선형기 계산에서 많이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선형기 계산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수능 기출에서는 10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죠. 그래서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값이 어떻게 될 거냐? X는 얘하고 얘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제곱. 그러면 나눠주면 1.5승 정도가 될 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H 플러스 농도다 라고 하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됐죠? 됐죠? 뭐 이런 허접한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거냐? 두 번째 2. 두 번째 굳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그러면 뭘 2차 방정식을 풀자는 얘기냐? 요거. 그러면 쟤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X제곱 더하기 0.01 곱하기 X 빼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0. 맞나요? 슈미나 맞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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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2차 방식 푸는 거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이 이제 X는 2분의 마이너스 0.01 더하기 루트 0.01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예. 오호.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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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 마이너스 0.01을 바깥으로 빼주면 이게 루트 41이 돼. 무슨 말이겠죠? 좀 당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쓱 다시 읽었더니 이게 나오네. 문제 이렇게 써 있어.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자리에다가 6.4를 쓰라는 얘기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 뭐가 나오느냐? 0.027이 나와. 이게 H 플러스의
농도야. 무슨 말 알겠죠? 둘 중에 누가 답일까요? 요렇게 하면 틀린다고. 틀린다고. 알겠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당연히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물론 심각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심각한 차이가 나진 않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같은 값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답했던 학생들은 떨어졌을 겁니다. 서울대 입시 문제니까요. 요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에 너무 생뚱맞게 무슨 루트의 수치가 나와 있다. 뭐라 할 수 있죠? 절대 뭐 하지 마라? 근사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실제 이 문제 내가 보여주고 싶으면 보면 진짜 있어요. 그 기둥에 루트 41이 돼 있어 진짜로. 아니 웬 화학 문제 푸는데 루트 41이야.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근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3 이게 5%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이게 뭐냐면 5% 가이드라인이 평형상수 나누기 초기 농도, 평형상수를 초기 농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5%면 0으로 치자면 5%면 0.05죠. 0.05 정도일 때 근사적 풀이가 효과적입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게 대단한 게 아닌 게 숫자 5에 무슨 물리적 근거가 있을까요? 대충 경험적으로 잡은 걸까요? 대충 경험적으로 잡은 거라 이게 무슨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큰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100년간의 화학양론의 역사 속에서 대강 이 정도면 잘 맞아 뭐 이런 식의 경험 논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평형상수를 저 철 3가의 초기 농도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평형상수가 얼마야? 0.01이죠. 맞죠? 0.01. 그 다음에 초기 농도는 얼마예요? 초기 농도는 0.1이니까 대생각하면 이게 0.1이잖아. 그럼 0.1은 0.05보다 커 작아? 크네? 크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근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사적으로 풀면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알겠죠? 근데 이제 5%라는 말 자체는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초기 농도에 비해서 평형상수가 충분히 더 작은 값이어야 이런 근사적인 풀이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그 평형상수가 작긴 작지만 평형상수에 비해서 심각하게 작은 건 아니라니. 그러니까 대략 10분의 1 정도 되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뭐 10분의 1의 비율, 10분의 1의 비율이 나타나는 게 불가능해요. 종종 잘 나타나요. 종종 잘 나타나는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근사를 쓰면 좀 오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요거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대다. 이게 수능 기출은 그런데 수능 기출은 100% 이겁니다. 수능에서는 절대 이거 안 나옵니다. 수능은 무조건 이 안에 들은 걸로만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과정상. 그래서 수능은 100% 근사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수능을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지. 그래서 수능 보고 온 애들 엿먹으라고 이런 거 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수능 공부만 하고 왔지 한번 당해보셈 하고 뭐 이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만 하고 온 애들을 떨구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카이스트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카이스트는 더 지랄맞게 됐습니다. 내가
단체 카톡방에 보라고 했는데 봤어요. 문제가 좀 쎄해요.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봤죠? 쎄해요 안 쎄해? 좀 신기하던데요. 진짜 희한하죠? 진짜 희한하죠? 그 보라니까. 탁비서관 봤어 안 봤어요? 잘했어 유성아. 그래 잘했어. 무진스 봤어 안 봤어? 이런. 근데 보라 이게 가시야? 네. 힘들죠? 네. 가시 힘내주세요, 그렇죠? 가시 그 내가 보라는 거 봤어 안 봤어요? 아직은. 아직 안 그래요? 그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 그때 약간 정신력이 심해가지고. 정신력이 힘이었다고요? 사실 슈민이도 안 봤죠? 저 거기 뭐라고? 거기 없어. 왜요? 아직 초대. 그렇구나. 나한테 메시지 보냈나? 까먹었어. 그래. 아직 메시지 보내십니다. 저 누구냐? 민춘이 오빠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요? 그래요? 2명 봤는데 1명은 비몽사몽. 맨 뒤에 우리 오빠 이름이 맨 뒤에 김용팔이 뭐야? 연우 맞아. 연우신. 연우신. 김연우라고 전설적인 가수 아세요? 김연우 씨 알아요? 연우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아닌데 내가 여러분만 할 때 등장한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김연우라고 하는 뭐냐면 노래 신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오시는데 노래 막 귀신같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를 보면 항상 연우신이 생각나는데 이건 많이 달라요. 어쨌건 그다음 간다잉. 자 지문다잉. 자 쉴게요. 시우상. 자, 두 번째 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두 번째 거는 이겁니다. 두 번째 건. 약산의 이온화도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Ka over C 제로. 이 표현 알죠? 수능 기출에 무조건 나오는 거죠. KA는 뭐예요? KA는 뭐예요? 산해리 상수죠? C0는 초기 농도. 그래서 산해리 상수를 초기 농도를 나눈 것으로 약산의 이온화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산의 이온화도 알파는 약산의 알파는 요거 이어서 초기 농도가 작을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극도로 희석시키면 알파가 증가하다가 1이 되고 강산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 소설에 했던 거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라고? 학교에서 한 거. 그래요? 아니에요? 뭐 다른 학교 다니나 보네. 쌤 영상 저번에 거기 있었던 거 같아요. 내 영상에도 있죠. 내 영상에 당연히 있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문제의 상황적 인식은 됩니까? 자, 여러분 모든 이온화도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모든 이온화도의 최대값 1이죠? 이온화도 1의 의미가 뭐예요? 100% 이온화 한다잖아요. 그럼 이온화도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증가한다면 가장 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값이 1이잖아. 근데 산인데 이온화도가 100%다. 그걸 무슨 산이라고 해? 그걸 강산이라고 하지. 그럼 문제를 다시 바꾸면 약산을 희석하면 강산이 되나? 라는 뜻이에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뭐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을까? 방금 연우가 안 돼요 그런 거야? 민준이가 그런 거야?
뭐 안 돼요 방금 누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 왜 저기서 들린 거 같지? 저 복화술래요? 안 돼요. 뭐 이러고 어디서? 자, 그러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자, 보자. 자, 뭐 약산 보통 HA로 두잖아요. 그죠? 산해리를 하면 H 플러스에 A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처음에 HA가 뭐 C0만큼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반응을 하겠지? 그럼 X만큼 반응을 하면 X만큼 생성이 돼가지고는 설라문에 끝이 나면 C0 빼기 X고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산해리 상수 KA는 자, 뭐분의 뭐가 되겠어요? 얘분의 얘니까 X제곱 나누기 C0 빼기 X가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얘를 근사적으로 수능에서는 얘를 어떻게? 이렇게 두는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이렇게 유성이도 써놨더구만. 그죠, 유성아? 안 썼어요? 아까 써놓은 거 봤는데? 봤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루르 KAC0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온화도 알파 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요게 이온화도의 정의입니다. 맞죠? 저게 이온화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뭐냐? 초기 조건 중 얼마나 이온화를 하냐의 비율을 이온화도라고 잡겠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매우 상식적인 그 정의예요. 매우 상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요 x를 뭐라고 두자는 거예요? 요거로 두자는 거죠. 물론 근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KA over C0 루트. 이 표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온화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수능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은 암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저기 유성이 포함해서. 유성도 이거 외우고 있었죠. 그죠? 그래 봐봐. 유성이 외우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여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이온화도의 자, 이 표현은 잘 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죠. 이거 근사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온화도를 어떻게 쓸 거냐면 정확하게 써볼 거예요. 이온화도를 정확하게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작은 알파로부터 시작합니다. x 나누기 C0죠. 그러면 얘는 C0 빼기 x 더하기 x 분의 x. 자, 저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될 리가 없지.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바로 봐.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자, 뭔 말이냐면 이만큼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다고요. 평형 상태 누구의 농도예요?
HA의 농도라고요. 맞죠? 그리고 이때 요 X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평형 상태 A-의 농도인 것이지요.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근사된 거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학적으로 정확하죠? 네, 뭐 근사한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살짝 얘를 어떻게 뒤트냐면 요렇게 얘를 이렇게 뒤틀어 줍니다. 놀라지 마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수민아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자, 안 될 리가 없죠. 왜냐면 위아래에 똑같이 나눈 거 아니에요. 뭐로 나눴어요? 얘로요. HA로 나눴어요. 알겠죠? HA로 똑같이 나누면 이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민준아? 뭐 많이 놀랬어요? 보고 있죠? 보고 있죠? 그 다음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되죠. 왜냐면 위아래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어디를 어디로 치환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내리상수의 정의니까요. 됐죠? 이게 이온화도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는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고 내가 보라고 하는 강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죠. 자, 희석을 한다. 희석을 하는 건 농도를 진하게 하는 거예요, 묽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그래 이런 컵에다가 그 예를 들면 소변 검사 해본 적이 소변 검사? 우리 유성이 오빠 소변 검사 해본 소변 검사? 소변 해봤죠? 그럼 소변 검사 어떻게 해? 저기 가면은 저기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이런 종이컵 하나 주시지. 그럼 그걸 수줍게 받잖아. 네. 수줍게 받아. 좀 당당하게 받긴 좀 그래. 그래서 뭐 소변 검사라고 그러니까 수줍게 받아. 이거 누구씩 하고 싶지 하고 나 네, 선생님. 이렇게 딱 받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고 어디로 가지? 들고 이제 화장실로 가잖아. 화장실로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 오나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당당하게 내 걸 말이야. 이거는 아니잖아. 좀 부끄럽잖아. 그죠? 유성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좀 수줍게 받아. 그래서 이게 받아. 근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지. 너무 많게는 말고요 하잖아. 그치? 꽉 담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너무 넘치지 않게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지. 하다가 끊어. 왜냐면 콜콜 하면 넘치니까. 그래서 반쯤 잡아. 반쯤 끊어 이렇게. 수민아 어떤 상황인지 알죠? 이거 뭐 누구나 당하는 상황이잖아. 누구나. 그래갖고 이제 이걸 딱 들고 와. 그럼 이제 이것도 줄 때도 민망한 줄 때도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받아가는 간호사 선생님 되게 명랑해 막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 그럼 이제 또 받으면 간호사 선생님 거기다 뭐 할까? 여기서도 화학이에요. 그걸 받아든 간호사 선생님은 거기다 뭘 할까? 를 실제 간호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왜냐면 내 제자 중에 간호사가 있었거든. 왜냐면 그 제자가 미트디트를 쳐서 의대를 가려고 했고 의대를 갔거든. 그래서 의대 가기 전에 나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간호사 제자가 나한테 해준 얘기야. 그래서 그 간호사도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왔어.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병원에서 치이다 보니까 자기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대 시험을 다시 준비한 거야. 그래서 내 수업을 우연찮게 듣게 돼가지고 나랑 되게 친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제자가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그 일을 얘기해 준 거야. 그러면서 그 소변을 가지고 와서 뭐 하게? 거기다가 벤진을 넣어요. 벤진을 떨어뜨려요. 아, 벤젠. 일본말로 벤젠. 영어 표현으로는 벤진 용액을 여기에 넣어요. 근데 사실 벤진 말고 이설을 넣어도 상관없고요. 뭐 하면 헥세인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유기용매를 거기다가 콱 집어넣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퀸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여기 이제 여기다가 소변에다가 여기에 유기용매를 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유기용매를 넣으니까 꽉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유기용매를 넣어야 되는데 꽉 채워버리면 그걸 들고 어디다 버려야 될까? 야 씨발 진짜 내 조금만 넣어야겠네. 이게 하면서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귀찮지? 귀찮으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반만 담으세요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성아 이제 알았죠? 이제 이 비밀을 알았죠? 왜 반만 채우라고 하는지. 여기다가 유기용매를 탁 붓는 거야. 유기용매를. 이런 거를 화학 전문 용어로 퀸칭이라고 해요. 이 퀸칭이 뭔지 간호학과에서 배울까 안 배울까? 안 배워요. 그래서 이걸 붓는다길래 내가 제자한테 물어봤죠. 그거 왜 붓는지 아니?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그러대.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도 이걸 안 배운대요. 왜 붓는지. 그게 화학에서 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퀸치가 뭐냐? 퀸치가 무슨 뜻이게요? 스탑이에요. 스탑. 뭐를 스탑하는 거냐? 여러분 소변은 그냥 액체예요. 굉장한 고영양 덩어리예요. 굉장한 고영양 덩어리고 소변 안에는 많은 화학 반응이 현재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공기 중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내려앉아서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내려앉아서 화학 반응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소변 상태를 현재 있는 그 상태로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추가적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얘가 추가적인 화학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는 조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변은 유기용매 조건이에요? 수용액 조건이에요? 수용액 조건이죠. 즉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수용액 조건에서 반응할 수 있는 물질들인 거지. 그러면 용매 조건을 바꿔주면 얘가 더 이상 추가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되는 반응을 막는 과정을 유기화학에서 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수용액을 받으면 거기다가 유기용매를 넣어서 반응을 멈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소변 받아가면 거기다가 뜻도 모를 유기용매를 콸콸 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로 잠깐 내버려둬도 변질이 된다 안 된다? 짧은 시간 동안에는 큰 변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생리학실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농도 측정을 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소변에 유기용매를 넣으면 이건 여전히 소변 용액이죠. 그죠? 소변에다가 유기용매를 넣었으니까 소변 용액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바다에 놀러 갔어요. 어디 갔다고? 어디? 바다에 갔는데 막 헤엄을 치는데 쉬가 마려. 그럼 어떡해? 굳이 나와서 화장실을 굳이 찾아가서 거기서 볼 일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해안가에서 50m가 떨어져 있어. 지금 곧 이제 쓰나미에 쓸려서 나 곧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쌓아야 될 마지막 쉬야.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갑자기 쉬가 마려운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기 화장실까지 가려면 이제 쓰나미를 각오하고 가야 돼. 그럼 이건 나의 마지막 쉬겠구나. 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쉬 어떻게 그러면 저 누구냐? 수면 어디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쏴야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다에서 쉬를 뿌르릉 했어. 했어 이렇게 쉬 했어. 아니 쉬하면 부르르 하잖아요. 했어. 그러면
이 온 바다는 오줌물이겠네? 오줌물이야? 바다에 취하면 바다는 오줌물이야? 뭐예요? 그냥 바다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희석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극도로 희석한 약산 수용액은 그냥 뭐일 뿐이다?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H 플러스 농도는 초기 농도가 0으로 수렴할 때 H 플러스 농도는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7. H 플러스 농도는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슈미나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바로 봐. 여기에 수렴하겠죠? 바로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의 루트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바로 pH로 치자면 7.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숫자는 1처럼 보이나요? 1이 될 수는 없나요? 1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약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온화도는 요 값입니다. 절대 1이 되지 못합니다. 1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약산을 희석한다고 해서 강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석화학 같은 걸 배우면 초반에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뭐냐면은 뭐 이런 내용도 아주 유명하니까 동시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준다. 지우사. 쑥. 자. 얼마입니까? 7.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계산 좀 수민아 얼마예요? pH 얼마예요? 어? 7.3. 자, 볼까요? 자, 풀이. 첫 번째 1. 틀린 답. 첫 번째 1. HCl은 강산이고 그럼 100% 이온화 하겠죠? 맞나요? 그럼 100% 이온화를 해버리면 HCl의 초기 농도가 10m에서 8승 농도니까 따라서 H 플러스 농도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버리다 하는 순간 바로 나가리. 여기 있죠? 왜? pH 8이면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썩어도 준치라고 염산 넣었는데 염기성. 무슨 말 되겠어요? 자,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해줄게요. 해준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체계적으로 평형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이야? 힘내주세요.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그 사조를 뭐라고 하죠? 지구 자체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는 그 철학 사조 이론 가이아 이론이라고 합니다. 가이아 알겠죠? 자 보자. 자 보자. 가 힘내줘야겠죠? 알겠죠? 그렇죠? 아 그래. 그래. 가이는 살아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가이아는 살아 있어. 가이아 화났어요? 아 그건 아니죠? 그래. 자, 첫 번째 일. 우선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여기서 질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질량 보존이라고 써서 또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질량 보존의 뜻이 뭡니까? 묻히나?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질량 보존. 좋아요. 연우신 질량 보존이 뭐예요? 그래. 민춘아? 부끄럽죠? 이거 막 시선을 마주치기가 막 부끄럽죠. 허허. 질량 보존. 자, 질량이 보존된다. 맞습니다. 화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하고요. 화학 버전의 질량 보존은 이겁니다.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 그게 질량 보존입니다. 화학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달턴이 원자를 정의할 때 쪼개지지 않는 질량 단위로 원자를 정의했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이라고 정의를 하면 당연히 물리학적 질량 보존도 성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화학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과 교수가 질량 보존이 뭐냐라고 물으면 질량이 보존돼요. 하면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 맞는 얘기인데 떨어져. 왜? 아니 이놈은 화학책을 1도 안 읽어봤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화학과 교수가 질량 보존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라고? 준영스 뭐라고 답하라고? 그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 개수가. 그렇지. 그걸 여기에 적용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표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기 HCl의 농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모두 다 평형 조건에서의 HCl, Cl-의 농도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처음이랑 같아야 됩니다. 원리는 질량 보존. 자,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뭐 추가 설명 필요 없죠? 연우신 알겠죠? 그죠? 왜 신이라고 하냐면 노래를 너무 잘해서 김현우 가수 팬들은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우신. 그래요. 연우 기분 좋죠? 네. 자, anyway. 이때 이 값이 그래서 지금 얼마냐고. 이 값이 지금 이거잖아. 10의 마이너스 8승몰. 근데 이 편의상 C0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HCl은 무슨 산? HCl은 무슨 산? 강산. 강산이면 저 앞에 이온화도 100%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 말은 맞아요. 논리 전개가 틀려서 그렇지 이 말은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강산이기 때문에 100% 이온화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HCl의 평형 상태의 농도가 뭐일 것이다? HCl의 평형 상태의 농도가 뭐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0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100% 이온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게 됐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에 넣어요. 얘를 여기에 넣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렇다면 평형상태 Cl-의 농도가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C0가 되겠구나. 근데 이 정도 근사는 매우 불합리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매우 합리적인 근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강산의 속성이 그러하니까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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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아무도 보고 있진 않네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전하량 보존 되겠습니다. 전하량 보존. 자, 그러면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중성이어야 하죠. 오! 가희가 돌아왔어. 가희야 고마워요. 자,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이온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양이온 중에서는 H 플러스 이온이 존재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 음이온 중에는 누가 나타날 수 있죠? 음이온 중에는 OH 마이너스 또 Cl 마이너스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 세 사이의 관계는? 이 세 사이의 관계는? 바로 얘 농도, 얘 농도, 얘 농도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음이온이 존재하는 만큼 음전하가 생기기 때문에 총 음전하량과 총 양전하량이 같으면 된다고요. 마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차리 에타카 얘를 쇽.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OH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준영아,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물에 저은 보르보르보르보 4. 물의 자동 이온화를 생각합니다. 자, 물의 자동 이온화 아시죠? 그리고 그때 평형상수를 뭐라고 하나요? 물의 자동 이온화 평형상수를 KW라고 하죠. 대량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 되고요. 자, 정의가 뭡니까? H 플러스 농도에다가 OH 마이너스의 농도 곱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OH 마이너스 농도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H 플러스 제곱, 괄호 열고 H 플러스 빼기 C0가 되겠죠. 됐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하면 H 플러스 농도 제곱 빼기 C0 H 플러스 더하기 빼기 KW는 0. 됐죠?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 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C0 더하기 루트 C0 더하기 4KW 오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서 C0하고 저 H 플러스 농도 알아요, 몰라요? C0하고 H 플러스 농도를 우리가 알잖아, 그지? 그러면 각각의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C0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고요? 10의 마이너스 8승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KW 자리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넣어주고요. 여기 이제 제곱이 빠졌네요. 그래서 넣고 계산을 쭈르륵 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옵니다. 됐죠? 물론 이 계산은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필요하면 뭐 루트 안에 뭐 어떤 숫자를 주면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얘를 pH로 바꿔주면 뭐다? 6.98 정도가 나옵니다. pH 6.98의 의미가 뭘까요? 7이다 라는 뜻이죠. pH 7의 뜻이 뭐예요? 그냥 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나와 있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하는 농도는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이거 역시 극도로 저농도죠. 극도로 저농도로 희석된 건 그냥 속성이 뭐랑 똑같은 것이다? 물과 같은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근데 이때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느냐? 요렇게. 지금 나이 해줄게요. 이거 다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3. 이게 이게 뭐냐면 극도로 희석되면 용질보다 용매가 더 중요합니다. 뭔 말이냐? 물이 이렇게 되는 반응을 뭐라고 하죠? 물이 저렇게 되는 반응을 뭐라고 하죠? 아까 저기 준혁이가 얘기했듯이 물에 자동이온화라고 했잖아요. 그 자동이온화식을 써봤어요. 자, 이때 처음에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8승 몰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염산으로부터. 그래서 원래는 물에 자동 이온화만 있어야 되는데 염산을 추가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 녀석이 이온화도는 얼마야? 이온화도는 100%니까 그 덕에 염산으로부터는 이만큼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마십니까? 마십니까? 이때 이 부분을 또 편의상 C0로 치환을 하고, 그럼 이때 여기서 반응을 해. 어떻게? Y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얘가 Y만큼 생길 거고 Y만큼 생기겠지. 그래서 끝이 나면 H 플러스 농도가 C0 플러스 Y, 얘가 Y가 되는 거야. 됐죠,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따라서 OH-의 농도는 Y고 H 플러스의 농도는 C0 플러스 Y다. 맞나요? 맞죠, 맞죠? 맞죠,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2Y나 2Y나 같은 Y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OH-가 H 플러스 빼기 C0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이 Y만큼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때의 평형상수가 뭐예요? 그게 KW잖아요. 그 KW는 정의가 H 플러스에다가 OH 마이너스를 곱한 거잖아요. 맞죠? 이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요걸 넣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될 텐데 이 위의 풀이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똑같게 계산이 완결이 됩니다. 저기서 같아지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도로 희석된 산성 용액에서 pH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나는 더 좋아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는 질량 보존하고 전화 보존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가 좋은데, 두 번째 풀이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설명할 때 교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같은데 무엇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질량 보존이나 전화량 보존을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뭐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방법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실 갔다 오세요. 아, 이거 복사해야 되는데, 복사. 이거 준영이 때문에 복사기도 고장 나가지고 진짜. 어? 어? 이제 보지 않겠네. 그런가요? 그럴까요? 그랬을까요?